다음 주 토요일 저녁 어때? 밥 먹자.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반가웠을 이 메시지가 요즘은 왠지 답장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번 주말 한잔 할래?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선명한데 지금은 그 약속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 그런데 왜 점점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나만 이런 걸까요? 오늘은 오래된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대학 동기 미선 씨와 매달 한 번씩 저녁 약속을 해왔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둘은 같은 과 동기입니다. 그날도 익숙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선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해. 주말에도 골프만 가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 명절 때마다 나한테만 시키는 게 너무 많아.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하소연은 계속됐습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게 됐어. 그동안 준비했던 건데. 아, 그래? 그럼 야근 많이 해야겠네. 힘들겠다. 미선 씨는 곧바로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대학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희 씨가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려는데 미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딸은 그래도 공부 잘하잖아. 우리 애는 진짜. 정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미선 씨가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오래 봐야 해. 친구가 제일이야. 다음 달에도 꼭 보자.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미선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정희야,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어. 역시 너밖에 없어. 정희 씨는 답장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중년 이후 우리의 감정 에너지 용량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양이 제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일단 만나보자 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여러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약속을 잡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만남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아니면 고갈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희 씨가 미선 씨를 만나고 나면 항상 기진맥진합니다. 20년 우정이라는 무게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지만 이제 정희 씨의 감정 용량은 이 관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만남, 자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건 정희 씨가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선택입니다. 동수 씨의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재훈 씨입니다. 야, 이번 주말 한 잔? 동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합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주말 저녁 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술 한 잔 걸치자마자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고3 때 기억나? 그때 우리. 동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얘기구나.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 20살 때 여행, 군대 시절 무용담.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진급했다며? 근데 연봉은 얼마나 받아? 동수 씨가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나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너는 좋겠다. 동수 씨가 요즘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재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먹힐 것 같아?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위험하지 않냐? 동수 씨가 최근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재훈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야, 너가 뭐가 힘들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는 진짜. 그렇게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헤어질 때 재훈 씨가 동수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우리 죽을 때까지 보자. 30년 친구잖아. 그치? 체에 올라탄 동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경제학에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해도 이득이 없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실로 인한 고통을 이득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이미 투자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많은 추억과 경험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30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동수 씨는 30년 친구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 계속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대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의 고민은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모든 순간이 비교와 견제로 가득합니다. 관계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건 동수 씨가 친구를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희 씨와 동수 씨,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비슷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 그건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을 태양의 궤적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의 오전과 인생의 오후라는 개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에 유효했던 법칙을 오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사람은 그 대가로 영혼의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오전과 똑같이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다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오전은 확장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고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다울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정희 씨는 미선 씨와의 관계에서, 동수 씨는 재훈 씨와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에너지를 빼앗아갈 뿐 채워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지혜입니다. 20년 친구니까
30년을 알았으니까. 이런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봐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우리가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오후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이런 자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운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정 용량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친구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를 재설계할 기준이 생깁니다. 모든 친구를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완전히 정리하고, 어떤 친구는 거리를 두고, 어떤 친구는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내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있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고,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은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쌓아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버티는 관계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 아닌 미래 가치로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희 씨는 결국 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좀 천천히 보자. 한 달에 한 번이 요즘 나한테는 부담스러워. 미선 씨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동수 씨는 재훈 씨의 카톡에 답장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대신 오랜만에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우리가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한 겁니다. 인생의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